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동명사와 부정사의 비슷한 점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모두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뒤인 주목보 자리에 가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단수 취급하는 것,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것과 시제, 태를 보여주는 방식도 비슷한 점이 많았죠. 하지만 동사의 성질을 더 많이 보여주는 부정사보다 명사와 준하는 이 명사에 더 가까운 동명사만을 전치사 뒤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동명사와 부정사의 다른 점으로 저번 시간에 나왔었죠, 그죠? 이 맥락을 이어가서 오늘은 저번 시간과는 반대로 동명사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정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동사의 성질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명사는 동사로 만들긴 했지만 이것 자체가 명사, 이 명사 자체이고 반복적이거나 일반적인 행위 자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봐요. 자,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가주어진 주어는 부정사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요, 동명사나 부정사,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비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제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썼잖아요. 하지만 동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두 문장은 둘 다 부정사, 동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주어진 주어는 부정사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온 경우,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요, 가주어, 진주어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부정사구는 동사구, 저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기에 좀 무겁고 문장 자체가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가볍게 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하지만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정사보다 훨씬 명사입니다. 명사에 준하는, 그냥 명사인 거죠. 자, 그래서 동명사는 이 자체를 명사로 여기고 그대로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굳이 가주어진 주어로 변형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뉘앙스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부정사 주어가 있는 문장은요, 경험이나 평가의 느낌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런 느낌이지만 동명사 주어의 문장은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 두 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는 동사가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어떤 동사들은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길 원하고 어떤 동사들은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동사들은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동사들은 둘 다 목적어로 사용하더라도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동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동사가 이렇게 하길 원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보실 때는요, 동명사와 부정사의 뉘앙스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명사, 이미 하고 있는 일, 일반적인 행위, 경험, 반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면 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일, 시도하려는 일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이 동명사의 동작을 하는 것을 즐긴다. 동명사의 동작을 끝낸다. 동명사의 동작을 싫어하다, 꺼리다, 피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요 mind라는 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mind가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동사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명사의 동작, 창문을 여는 것이 싫으세요? 즉슨 의역하면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mind가 지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문을 여는 동작, 일반적인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명사를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mind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질문을 할 때는요, 대답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싫어요. 열지 마세요. 라고 하면, yes. 싫으니까 열지 마세요. 네, 싫은데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니요. 싫지 않아요. 꺼리지 않습니다. 여셔도 돼요. 라고 하면, no, 아니요. 꺼리지 않습니다. 열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때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또 자, 이런 동사들 뒤에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동명사의 동작을 그만둔다, 멈춘다, 미룬다, 지연시킨다 이런 뜻인데요. 하던 일을 미루거나 그만둘 때도 동명사로 표현을 해야겠죠. 예문을 본다면 자, 퀴즈는 여러분 3단 변화 똑같은 거 아시죠? 퀴이에요. 운동을 그만뒀다인데요. 조금 더 이 동명사의 뉘앙스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운동하던 것, 이 하던 동작을 그만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런 동사들도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데요. 동명사가 표현하는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거절하고 회상을 합니다.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동명사의 일을, 이 일어났던 일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 동명사 구조 보시면 동사에 ing 붙은 동명사 덩어리 이렇게 있고요. 앞에 있는 이유는 의미상의 주어이겠죠. 나는 의미상의 주어인 네가 나에게 전화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keep ing 어떤 동작을 계속 꾸준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습관이나 반복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한다,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나는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봤다면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시도하려고 하는 일,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동사들 뒤에 to 부정사 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기는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나의 수거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밖에 적을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자, 이런 동사들 뒤에 부정사를 붙여서 하고 싶은 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어.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이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이나 결정도 부정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방향성,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런 동사들도 뒤에 부정사를 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부정사가 설명하는 일을 약속하고 거절하고 시도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부정사가 설명하는 일,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또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앞에 부정사 공부할 때 많이 봤었잖아요. 이 형식에 나와가지고 이 seem과 appear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부정사인 것처럼 보인다, 부정사인 것 같다, 이렇게 이 형식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 예상한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정사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지도자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이 문장 이 형식이기 때문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을 보고 있지만 자, 우리 요 seem 동사, appear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appear 써도 똑같죠? 이 형식인 거. 자, 뭐 expect 이런 동사를 쓴다면 이렇게 자, 그는 그녀를 보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동사하고 목적어,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를 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seem 동사, appear 동사는 이 형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3형식 목적어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need to 동사원형, have to 동사원형. 자, 이런 것들. 부정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 그죠?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 보여줄 때도 우리 부정사 사용합니다. 나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물론 외워서 쓰시면 편한 것도 있죠. 근데 공부하면서 항상 외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가 올 때와 동명사 올 때 이 뉘앙스의 차이가 다르구나. 요거를 아시면요. 외우고 싶은 동사들이 머리에 따라서 차곡차곡 자동으로 쌓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들, 어떤 것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때. 그래서 예시로 보고 있는 이 continue 동사,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고 부정사 목적어 취할 수도 있지만 의미의 차이가 크게 없다. 자, 물론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좀 동명사를 쓰면 더 자연스럽고 부정사를 쓰면 좀 더 격식이 있는 느낌이고 뭐 이런 느낌의 차이,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요. 이 세 가지 동사들의 의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사,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 자리에 취하지만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들도 있어서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remember 이 동사는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을 때는요. 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동명사의 뉘앙스를 살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부정사는 부정사의 그 의미를 살려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목적어 두 개 다르게 썼죠. 동명사 목적어를 쓰면요. 나는 이전에 그를 만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런 뜻이겠지만 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그를 만날 일을, 해야 할 일을 기억한다. 뭐 이렇게 쓰면 좀 더 구체적이게 되겠네요. 내일 그를 만날 것을 기억합니다. 반대말인 forget도 똑같아요. 했던 일을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자, 그리고 부정사 쓰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나는 이전에 그를 만났던 것을 잊어버렸어. 자, 부정사를 쓰면 그 사람 만날 일을, 해야 할 일을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탑 조심해서 써야 하죠. 자, 스탑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게 되면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이죠. 자,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췄다. 즉슨 금연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문장 구성은요. 동사, 목적어에서 삼형식. 이 stop이란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정사를 취하면요. 목적어가 아니라 아무튼 뭐 뒤에 설명할 건데 이렇게 쓸까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흡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기 위해서 멈췄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 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즉슨 이 덩어리가 부사라는 얘기예요.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부사가 없다고 치면 나는 멈추었다. 주어 동사만 있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이 부정사는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부사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stop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취하는 타동사도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혼자만 있어도 되는 자동사도 될 수 있다. 자타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try 같은 경우에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그 버튼 눌러봐. 동사, 목적어. 자, 목적어, 동명사의 내용을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부정사를 쓰게 되면요.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나는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애쓴 느낌이 나죠?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regret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했던 일, 동명사 뉘앙스 살려서 했던 일을 후회합니다. 나 그렇게 말했던 거 후회해.
동명사 목적어 취하면 이전에 했던 일을 후회한다 알겠지만 부정사를 쓰면 부정사 살려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자, 이런 동작을 앞으로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와 동명사의 느낌, 자, 이 해석 느낌을 잘 기억하시면 왜 이런 의미 차이가 생겼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금방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계속 가지고 보시면 외우지 않아도 어느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면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게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부정사랑 같이 쓰면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를 줘요. 이런 거. I used to play. 지금은 안 하는데 나는 예전에 피아노를 치곤 했다. 이런 뜻인데요. 피아노를 치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위가 나왔을 때는요. would로 치환해서 자,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상태나 존재의 유무는 would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기에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자, 지금 존재의 유무잖아요. 이럴 때는 자, 이런 경우는 would로 바꾸어 줄 수가 없더라. 그냥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used to 했잖아요. 조금 더 변형해서 be used to 동사 원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BPP 수동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다. 자, 이렇게 수동태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정사 하는데 그 기계를 고치는데 사용이 되었다. BPP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방금 봤던 구문은 to 동사 원형 부정사를 썼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건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요. 동명사를 쓴 구문이에요. 뒤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부정사가 아니라 ing가 왔다는 것은요. 이 to가 전치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전치사를 쓴 경우에는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자, 나는 집에 혼자 걸어가는 것에 동명사가 설명하는 동작에 익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착각을 해서 얘를 전치사로 보지 않고 to가 왔으니까 동사 원형 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walk home alone 이렇게 동사를 쓰게 되면요. 나는 집에 혼자 걸어가는데 사용이 되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잖아요. 문법을 잘못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과도 잘 맞추어서 올바른 표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명사 파트도 채워보았습니다.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부정사보다는 강의가 훨씬 짧고요, 그죠? 그리고 내용도 반복되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공부는 최대한 쉽게 내가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머리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다음 강의에 분사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분사와 동명사의 또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비교하는 일이에요. 이제 준동사 파트를 모두 완성할 수 있는 고지가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렇게 함께 소소한 마무리를 위해서 같이 달려가 보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필요할 때 또 오셔서 한번 보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